코하 반갑습니다. 닥터 코알라TV 최원장입니다. 장산닥터남 비뇨기과 의원 남현종입니다. 아치통증의학과 최은미입니다. 네, 리뷰가 조금 늦게 올라갔죠.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거의 매일 한 200분 이상씩 진료를 보다 보니까 뭐 촬영할 시간이라든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없고 체력도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최 과장님은 방금 전에 내시경을 끝냈습니다. 위내시경을 하시고 지금 약간 비몽사몽. 목이 잠겨.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 첫 환자가 요로결석으로 막 꼬리 짚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올려보내드렸는데 잘 치료가 됐나요? 그 결석 있는 위치가 좋아가지고 치료는 다행히 잘 받고 가셨어요. 네, 24시간 쇠석술 해운대 쪽에 하시니까 언제든지 장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볼까요? 가족 간의 기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증명하는데 그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장기 매매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코노스라는 정부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코노스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앞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내용을 보시고 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서류만 달라고 하니? 굉장히 리얼하죠. 얼굴 색깔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디테일이 일주일 안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입니다. 되게 많다. 철저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최 과장님은 이 절차를 끝내고 수술장에 그쵸. 들어오는 것만 보시니까 저런 친구 간에 하는 거를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어가지고 보통은 친인척 간에 부모 자녀나 하던가 부부, 네. 뭐 형제 그 장기 이식이라는 게 혈액형만 맞아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있죠. 조직 적합도가 맞아야 되는데 친인척이라면은 조직 적합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사이에 잘 일어나고 친구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직 적합도가 떨어져가지고 수술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저는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다 안 맞아도 그냥 이식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칭이 되는 분들이 기증을 하는 게 좋죠. 정말 친한 사이인가 봐요. 저도 뭐 소화기 내과라서 이식하는 분들을 꽤 봤는데 친구가 이식을 해주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뭐 병원 화장실 가면은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신장 이식, 뭐 간 이식, 뭐 장기 필요하신 분 해가지고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보여서 아마 코누스에서 서류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저런 용기에 진한 우정에 박수를 정말 보냅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그리고 소변 검사하신 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요, 교수님? 뭐 안 좋은 거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유린 HCG 파지티브야. 유린 HCG는 임신 검사입니다. 그게 뭐야, 자기야? 이 임신이라고요? 소변 검사에서 임신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은 응급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CT 찍을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 전에 소변을 받을 때 그 유린 HCG, 유린이 이제 소변이고 HCG는 임신했을 때 양성으로 파지티브로 표시되는 그 검사인데 그거를 같이 보통은 하거든요. 가임기 여성들에서는 그렇죠. 다 임신을 거의 포기를 한 상태인데 난임이라고 예, 하다가 거기에 몰랐던 임신이 덜컥 됐어요. 제가 인턴 때 응급실 네. 근무할 때도 아기를 기다리던 분들이 네. 있었는데 소화불량으로 응급실 와가지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너무 좋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던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딱 그쵸. 케이스네요. 저 네. 케이스네요. 초음파로 아기집을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심장 뛰는 것까지 보면은 임신 확진이 됩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냥 저 때까지는 의심을 하기는 했어요. HCG가 양성이더라도 힘들던 분들이시니까 임신이 잘 안 됐던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자궁의 임신이라는 그렇죠. 그런 다행히 축복이 왔네요. 광주 꼭 내려가겠다는 거지? 엄마 광주 내려가면 나도 일 그만두고 광주 내려가. 엄마 사랑하는 딸 병원 계속 다니는 거 보고 싶으면 앞으로 2번 다시 혼자 광주 내려간다는 말 하지 마.
저는 이제 가정폭력인 거를 남자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다는 듯이 달래주고 있네요.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힘들 때는 그냥 조용히 감싸주고 저는 저렇게 못해요. 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나는 왜 오는데? 왜 오는데? 뭔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 저는. 네. 궁금해서 저렇게 못해요. 궁금하고. 저 안정원. 저 볼맨데요? 보면서 막 눈물 난 게 네. 겨울이가 너무 상처도 많았을 거고 힘들 텐데 남자친구가 안정원 선생님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언니 같은 마음으로 감동의 눈물이. 예. 아. 휴지 없나? 우리 오늘 속초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지? 반반 본다. 운전 내가 할까? 아니 가는 중간에 한 명도 콜 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해서. 저렇게 말 꺼내면 그래 안 되는데. 말을 꺼냈어. 현병 환자 4일 전에 ICH로 카테고한 환자분이요. 갑자기 메탈 스토퍼로 쳐지고 오른쪽 표필이 0.5로 열렸습니다. 바이탈이랑 숨 쉬는 거야? 지금 빌러스 보미팅 계속하고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빌러스 같은데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울러스는 응급입니다. 갈게요. 30분이면 가요. ICH도 뭐 PPL 열렸으면 응급으로 가야 돼. 네. K로 리버런스 일이 생겨서 근처병원에서 NGO로 지원을 했는데 환자분께서 이식수술 받는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셔서 지금 전원 중이라고 합니다. 알았어, 좀 가볼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소아외과 한 명밖에 없는데 소아외과 환자였고 그다음에 수술했던 환자가 응급 상황이 돼가지고 갔고 저런 일들이 오프라고 해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전화로 버텨요. 환자를 케어를 조금 부탁을 먼저 해봐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직접 사실 가기는 해야죠. 내가 봐야 되는 그렇죠. 환자일 경우. 이제 환자분들도 담당을 했던 교수나 과장을 원하고 수술하셨던 분이 그 환자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 꼭 손을 대야 되는 경우는 뭐 저렇게 차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병원 생활하면은 비일비재합니다. 뭐 오프가 아니죠. 그래서 해외 나가는 것도 좀 힘든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고. 저는 며칠 전에도 있었죠. 저는 24시간 응급 전화를 받거든요. 며칠 전에 간만에 부모님 찾아뵌다고 한참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휴게소에서 돌려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들어가는데 일요일 오후다 보니까 부산 들어가는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혼자 차 안에서 발을 좀 동동 굴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많죠. 기억나는 게 저희 병원 주차장이 굉장히 좁았어요. 올라가는 길이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과속 딱지 하나 끊고 주차장 올라가다가 사이드 이제 범퍼 새 차인데 옆에 긁고 어쨌든 도착을 해서 환자 살리고 결과가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현타가 오죠. 내 범퍼 어쩌지? 내 딱지 끊긴 것 같은데 그 딱지도 저희가 응급실로 달려간 시간 그다음에 내가 오더를 내린 그 오더장 이런 거를 벌금이 나온데 보내드리니까 이제 삭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석션 주세요. 오우 손 건드렸어.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세대 확대된 시야로 보고 있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제 눈에는 수술 중에 기진 난 거랑 똑같아요. 만약 혈관 다이섹션 하는 중에 건드려진 거면 혈관 위험한 박리 중에 상황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안정원 선생님 최대의 까칠함인데. 안정원 쌤 교수님 치고는 되게 까칠했는데 보통 예민하신 서전들 벌써 소리를 지었거나 야 나왔지 야 특히 이제 인턴 선생님이 보통 저렇게 어시를 외과 사람이 적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자리가 바뀌었죠. 원래는 지금 인턴 선생님이 서 있는 자리가 퍼스트 어시스턴트가 맞아요. 서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위치가 다 있습니다. 네. 인턴 선생님들은 보통 저쪽 구석에 밑에 쪽에 내려와 계신데 그 위치를 한 칸 올리고 낮추고가 몇 년이 걸리죠. 그렇죠. 네. 신분 상승이라 그래요. 신부상 그래도 지금까지 안정원 선생님 대사 중에서 최고로 강력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청 화를 내신 거지 지금. 이게 루페라고 하죠. 수술하는 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거나 뭐 아니면 마이크로 현미경 갖다 놓고서 하는 미세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확대돼서 보이고 있고 조금의 움직임도 예민해지고. 마이크로로 보는 수술은 수술 기구도 굉장히 작고 맞아요. 굉장히 뾰족해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직이 저렇게 오는구나. 선생님, 호모그라프트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놔주세요.
교수님, 호모그래프 들어왔습니다. 네, 볼게요. 좋네요. 이걸로 쓸게요. 네. 인공판막을 보통 쓰는데 여기는 인공판막 말고 호모그래프트 쓰자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 중에 이걸로 고르자 해가지고 그거 오픈하셨죠. 동물 그렇죠. 판막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공 판막이 있고 아무래도 인공 뭐 혈관들도 그렇고 실제 인체 그거보다는 많이 유지력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애기고 해서 길게 쓰려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동물 판막이나 이런 이종 간의 판막을 가져오게 되면은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인공 판막으로 이제 금속으로 된 거거든요. 그걸 쓰게 되면은 이제 사람 몸이 성장할 때 성장을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까 인공 판막은 아마 처음부터 다 제외시켰을 거예요. 일단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른 과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건데 주변에 흉부외과 의사가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과가 돼가지고 흉부외과 정말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이 힘이 빠질 내용이긴 한데 아무래도 요새는 뭐 3D 뭐 해가지고 되게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 사명감 만족시키는 거 말고는 보상이 없는 예,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신경외과라든지 힘든 과들이 뭐 솔직히 얘기하면 페이도 엄청 높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시술의 난이도에 비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낮고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또 환자를 보내는 시간도 많고 뭐 요새는 또 의료 소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산부인과나 외과나 좀 리스크가 있는 과는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으로 보상을 좀 해주고 또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힘을 내서 또 지원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좀 의료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원자가 많아져야 그분들도 더 손이 많아지는 거니까 교대도 할 수 있고 덜 힘들어지게 그렇죠.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끊긴 거죠. 대가 너무 끊겼어요. 힘들어져 버려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고립되고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왔어요. 흉부외과에서 열어서 개용술을 하고 혈관을 이어붙여야 되는데 부산 경남 통틀어서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디 학회를 갔다 뭐 이러면 그냥 병원 돌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사회적 비용을 안 댔기 때문에 그 의사를 키우지 못해서 그 과가 다 죽어버리면 어려운 수술을 하시는 인기과 종목의 의사선생님들이 힘을 내시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야 의료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연락 듣는 거면 문자라도 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길래 당연히 수술이 늦어진 거라 생각했어.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거짓말하고 헤어지자고 한 거 정말 미안해. 좀 저런 데서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방어적이고 회피하려고 하고 어우 답답해. 그냥 사귀라고 작가님 네.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답답하게 막혔는데 물 한 모금 정도?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흉부외과 선생님은 저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내 사랑을 지금 막 몇 년 만에 만났는데 2시간 늦은 거잖아요. 수술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저렇게 중요한 약속도 딜레이가 되는 거. 자신의 삶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담이긴 하지만 저는 첫째 낳을 때 인턴 때 나왔는데 그때 응급실턴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은 24시간 근무, 24시간 오프였어요. 그래서 예정일이 딱 응급실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2분의 1 확률이죠.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다행히 갔었어요. 못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의사들은 개인 생활이 그런 과들이 많습니다. 희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호흡수 12회, 체온은 36.7도입니다. 괜찮은데? 누군가한테 뒤통수를 바이탈은 당해서 괜찮은데. 바닥에 쓰러졌다고 신고받아서 출동했습니다. 퍽칭인 것 같다. 드라우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율제병원 의사라고 합니다. 율제병원 의사요? 40대 율제병원 의사. 이름이 뭡니까? 꼭 이런 식으로 끝내. 누구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굴까요? 40대, 지금 다 40대죠? 그 다음에 뭐 율제병원 의사 바이탈은 40. 괜찮았으니까 죽진 않을 것 같고, 드라우지 의식이 처졌다는 거 보니까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뇌진탕이나 누굴지가 참
익주씨 오늘까지 드디어 10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브라인도 좀 정리가 돼가고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슬픕니다. 오늘 수면 내시경 때문에 좀 힘들었던 최 과장님과 접종 때문에 힘들었던 또 새수술 하신다고 아침부터 고생하신 이 세 명의 전문의가 하는 리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제가 리뷰를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바.